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오늘 기사가 났는데 IMC002 임상 1비상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는 그 중간 발표죠. 예, 그렇게 기사가 났고 뭐 외국 사이트에서도 났어요. 당연히 이제 번역해서 올린 거니까 당연히 진짜일 거고 그 중간 결과를 이제 발표했는데 IMC 002가요. 근데 아스코 종약학회에서 미국 종양학회에서 많이 발표한다고 그러죠. 항암제를. 이제 결과가 이제 좋게 나와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상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이제 몸값이 높아지겠죠. 기술 수출할 경우에. 그 이제 중국에 수출을 했지만은 중국 회사가 이제 거의 망해서 다른 길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 IMC 002가 진행성 간 세포암 환자 대상 램바티닙 병용 임상 1비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모두 확인되었다. 이 병용 임상 1비상. 그래서 이게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 안전성은 중증 호중구 감소증, 혈수번 감소증 등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고, 빈혈도 경미한 수준이었으며, 전체 부작용의 96%가 1, 2등급, 경미하다는 의미였고, 유효성 같은 경우에는 평가 가능한 10명 중 3명이 부분관해 질병 조절률은 80%, 중앙 무진행 생존기간은 8.4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이명은 1년 이상 치료를 지속하며 장기 효과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단독 투여한 임상 1A상에서도 용량 제한 독성 없이 목표 용량까지 도달했고 주요 부작용 없이 질병 안정 및 장기 투여 환자에서 임상적 이득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의미가 임상 1비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FDA 임상 이상 진입은 거의 확실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식 절차만 밟으면 되고 이게 지금 미국과 호주에서 동시에 하고 있는데 결국 미국인 거죠. 그래서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부분간에는 이제 파셜 리스판스 바로 이해가 가죠. 종양 크기가 기준치 대비 30% 이상 감소하고 새로운 병변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질병 조절료 같은 경우에는 디지즈 컨트롤 레이트인데 다음 세 가지 반응을 모두 포함한 비율이다. 완전 간에 부분 간에 병변 안정. 그래서 공식은 환자 수를 나눠서 백분율을 하는 거죠. 그 리시스트 기준에 따르는데 주요 평가 항목이 뭐냐면 이제 이거는 고용암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국제 표준 지침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CR, PR, SD, P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간에 부분 간에 병변 안정 이거부터 이제 기준에 못 미치는 거죠. 20% 이상 증가 또는 새로운 병변 등장 PD 이거는 이제 망한 거죠. 그리고 중증 호중구 감소증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호중구라는 게 이제 백혈구 중에 하나다. 이제 얼마 전에 공부를 했는데 혈액세옥의 호중구 백혈구의 한 종류로 세균 곰팡이 감염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다. 그러니까 백혈구 자체가 면역 세포인데 감소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1 마이크로 리터당 500개 미만으로 심하게 감소한 상태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면역에 취약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고 항암제 등 신약 임상에서 중증 호중구 감소증이 자주 발생하면 약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근데 IMC 002 등 일부 신약은 호중구 감소증이 거의 보고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안전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용량 제한 독성 DLT라고 하는데 임상시험에서 약물의 용량을 더 이상 올릴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부작용을 의미한다. 어,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점 용량을 높여가며 투약을 한다.
근데 이 과정에서 환자가 견디기 힘든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 부작용을 DLT라고 부른다. 뭐 부작용은 고열, 심한 혈구 감소, 장기 손상. 그래서 어, DLT보다 한 단계 낮은 용량이 최대 내약 용량이다. 그리고 진행성 간세포암, 이제 HCC라고 하는데, 그래서 간암이 간에 국한되지 않고 진행되어 다른 장기나 혈관 혹은 림프절 등에 전이된 상태다. 그래서 수술이나 절제, 고주파 소작술 등 국소 치료가 어려운 단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이됐다라고 하는 거죠. 3기 이상을 의미하고 후덜덜하죠. 그러니까 3기면은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간세포암은 그럼 뭐냐? 그냥 간암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간암의 대부분 90% 이상이 간세포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성 간세포암 HCC 시장은 글로벌 빅파마와 일본 유럽계 제약사들이 주도하며 요거에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와 병역요법이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단일제 치료의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병행요법, 컨비네이션 세러피가 빠르게 표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소라페닙이나 렘바티닙 등 단일 표적, 멀티키나제 억제제라고 인히비터라고 하는 게 평균 생존 기간이 OS가 10개월에서 13개월, ORR 반응률이 10에서 20% 수준에 그쳤다. 숫자상으로 봐도 벌써 심각하죠. 그래서 내성 부작용, 반응률 저조 등으로 인해 환자군의 치료 만족도가 낮았다. 환자 개별 특성, 종양 이질성 등으로 인해 단일제 치료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바이에르가 이제 소라페닙 최초의 일자 표준 치료제 2007년 승인이 됐고 아이사인가요? 예. 렘바티닙 일본 제약사예요. 2018년 1차 치료제 승인. 근데 이게 이제 별 효과가 없었다는 거고 내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면역관문 억제제와 표적 치료제 병용시 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효과가 임상적으로 입증됐다. 그래서 로시의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이 이제 1차 표준 치료고 생존 반응률이 개선됐고 또 하나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더발루맙과 트레멜리무맙 1차 치료 승인 히말라야 연구에서 이제 밝혀졌다고 하고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또 있고 2차 치료 승인 그 체크메이트 040이라는 이제 임상시험 코드명이에요. HCC 환자 대상 뭐 등등등 중국 기업도 있고 뭐 아이사이와 머크도 있고 그래서 아테졸리주맙과 베파시주맙 로시에 이게 1차 표준 치료로 잡았는데 자리 잡았는데 이제 OS나 뭐 PFS 다 결과가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히말라야 연구 이것도 이제 좋고요. 중국 기업이 이제 병용 치료 같은 경우에도 MOS가 22.1개월이다. MOS는 뭐냐면 생존 기간을 짧은 순서로 나열했을 때 50번째 환자의 생존 기간. 이제 생존 기간이 너무 짧은 사람하고 긴 사람 뭐 여러 등등 해서 이제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MOS라는 게.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히말라야 연구는 이제 뭐 히말라야 하면 이제 떠오르잖아요. 벌써 이제 정복하기 힘드니까 히말라야 연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진행성 간세포암 HCC 대상 3상 임상 시험이고 그 2022년에 면역요법 승인을 받았어요. FDA에서. 그래서 면역항암제 듀발루맙과 트레멜리무맙의 병역요법을 평가한 글로벌 대형 연구다. 그래서 면역항암제가 진행성 간암 1차 치료에서 표준 치료를 대체할 가능성을 입증한 최초의 대규모 글로벌 임상이고 스트라이드 요법은 이후 여러 면역 항암제 병용 전략에 기반이 되고 있다. 스트라이드 요법은 뭐냐면 약자예요.
듀발루마과 티레멜리무맙 이거를 이제 병용요법을 했다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건데, 티레멜리무맙을 1회 고용량을 하고 듀발루맙을 반복 투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면역 활성에 강한 시작을 하고 이걸로 트레멜리무맙으로 안정적 지속을 노리는 거는 이제 듀발루맙. 그래서 맞춤형 면역 항암 병용 요법이다. 병행 요법은 단일제 대비 ORR 30%대 OS가 16에서 22개월로 크게 개선됐다. 그래서 일부 병용 요법은 40% 이상의 반응률도 보고됐다. 환자 맞춤형 치료, 장기 생존율 개선, 내성 극복 등에서 기존 치료 대비 우위를 기록을 했고, 그래서 면역 항암제와 표적 치료제 병행 요법이 현재 HC의 표준 치료로 자리 잡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이제 제가 가끔가다 이거가 이제 그냥 마케팅 차원이 아닌가, 뭐 괜히 돈 낭비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건 확실히 좋죠.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와 중국 아시아의 바이오텍 등이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파이프라인은 2024년 기준 90개 이상 신약이 임상 개발 중 대부분 병행요법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민온시아가 이제 병행요법으로 이제 투여된 건데 결과가 좋으니까 제가 뭐 시총일조 그냥 이제 약간 어그로도 있지만 진짜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뭐 유한양행이 이제 대주주이기도 하고 내용을 보면 볼수록 와 이거 좋다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요 제약사 치료제 및 시장 점유율을 보면 로시가 어, 1차 시장의 40% 이상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 아까 말한 이제 치료제와 이제 성분이에요. 이름이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 티센테리카 아바스틴 그리고 면역 항암제 항VEGF 1차 치료의 표준이 되고 바이엘 근데 이제 이게 이제 TKI인데 계열이 이게 이제 과거 방식이라는 거죠. 그 부작용이 너무 많아갖고 일본 에자이 이것도 TK 그래서 점유율이 감소됐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병용요법으로 히말라야 임상에서 이제 증명을 했고 브리스톨 마이어스도 2차 치료 승인을 받았고 머크 어, 임상 중이고 일라이 릴리도 이제 빅파마는 그러니까 대단해요. 뭐 안 깨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2010년대 중반까지 TKI 계열이 시장을 양분을 했다. 근데 이제 TKI 하면 아 이게 접는 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2020년대 들어서 로시의 병용요법이 1차 치료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BMS, 머크 등도 시장 점유율 확대되고 그래서 표적 치료제 TKI 이게 이제 부작용이 많은 건데 50% 미만으로 많이 감소하는 트렌드예요. 그냥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병용요법, 면역항암제 특히 병용요법이 전체 진행성 간 세포암 치료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2029년에는 매출 기준으로도 면역항암제가 시장의 지배 계열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작년에 35억 달러인데 2037년에 318억 달러, 연평균 18.4% 성장. 좀 과하죠? 잘 못 믿겠고, 근데 성장을 하겠죠. 딱 봐도 이제 내용이 좋잖아요. 그래서 진행성 간 HC 치료제 시장은 면역 항암제 병용요법이 1차 치료 시장을 장악을 했고 바이엘, 에자이 등 TKI 계열은 점유율이 감소 추세다. 아스트라제네카, BMS 뭐 방금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TKI라는 게 뭐냐면 티로신 키나제인데 세포 성장, 분열 생존, 혈관 생성 등을 조절하는 효소인데 TKI라는 게 TKI 인히비터라는 거죠. 이거는 이 효소의 작용을 차단해서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 계열이다. 근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이제
점점 없어질 거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참 이민운시아가 굉장한 기업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있으면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이런데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바이오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감사합니다.